보시면요, 목차가 나와 있고요. 첫째 부분은 이제 2022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현재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생이신 분은 없으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2022 교육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받게 될 거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시그니처 수업 클래스가 있거든요. 패드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연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직접 해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로가 보이는데요. 이 미로 찾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미로 찾기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고 미로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근데 미로 찾기 안에도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요, 이렇게 이 선들을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면요, 여기가 전부 다 주황색 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은 초록색 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구분해서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같은 색깔의 선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막혀 있게 되죠.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다 보면 다시 같은 곳으로 가면 막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의 색깔로 이루어진 곳으로 가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면 여기는 좀 더 복잡한 걸로 한번 봤을 때 이쪽도 파란색, 그 다음에 이쪽을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아무 곳에도 연결되지 않는 곳을 검은색으로 놓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출발해서 두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되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물론 색깔을 칠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 또한 동일하게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저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상당히 비슷하게 수학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요, 처음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학원에서 실제로 배웠던 내용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에 이 연결 코스가 부족하거나 혹은 처음에 양쪽 길, 색깔이 다른 두 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수학적인 원리가 이 미로 찾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지고 있냐면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기존에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문제를 잘 풀는 것만 중요했던 그런 시기에서 스스로 문제의 원리를 찾아내고 자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2022 교육과정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냐면요,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의 기조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 PPT 파일이 있어서 안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수시 체제가 도입이 되고 2009, 그다음에 2015, 2022까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2 교육과정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고 있고요. 제가 세부 사항은 하나씩 넘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이 바뀐다는 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요. 사회가 변해서 인재상이 바뀝니다. 인재상이 바뀌게 되면 교육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봤냐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로의 전환,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창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교육이 변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 실천이 중요하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5에도 이렇게 되는 자주적인 학습자가 되길 바랬었는데 2022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길 바래요. 조금 더 학습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문제풀이 혹은 학원에서 받았던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고 그대로 풀어내는 학생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바꿔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이제 학습의 당연히 주체고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클래스를 끌고 가면서 수업을 가르쳤지만 학생이 주체가 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성찰적인 학습자, 그다음에 이 성찰을 통해서 분석 및 개선하고 거기에 맞는지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까지가 학생들의 목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변화 시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벌써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들 25년에 중1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현재 중3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요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교육 과정이 이제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이제 학생이 선택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많이 들으시죠?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의 운영은요,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었는데 출석 플러스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통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지원이 이제 학교의 강사가 그냥 학교의 교사가 수업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선택을 어떤 과목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과목이 부족하다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습 공간이 학급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별로 이동 수업하게 되고요. 고교 체제는 맞춤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걸 이용해서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는데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공통 과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융합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수를 해야지만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로 선택에서는 필수적으로 세 개의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지 저희가 졸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선택 없이 그냥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2학년 넘어가서 이제부터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선택 과목이 여기에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만약에 미적분 초를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 원을 선택을 안 하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미적분 초를 선택하고 싶은데 앞에서 미적분 원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선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고 그 과에 맞는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계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 그 과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직업도 연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지금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알아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저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통, 일반, 그다음에 진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거에 큰 변화점이 있냐면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변하게 됩니다. 5등급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요 등수거든요. 등급이 상위 4%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도 적어도 1, 2등급 받아야 되고 내신도 1,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요 9등급제에서 이제 앞으로 5등급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등급이 줄어들었잖아요. 등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퍼센트가 또 간격이 상당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11%고 34%까지 들어가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바뀌는 2등급 학생은 기존에 있던 이 3등급, 4등급 사이 정도까지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다면 이걸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찾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찾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목은 내신을 따기가 상당히 쉽고 어떤 과목은 내신을 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그 과목을 회피하게 되고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무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성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폭이 상위 10%잖아요. 10%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정원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여기 10%, 요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서울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내신 경쟁이 좀 완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주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어떤 큰 변화가 있냐면요. 고교학 정제에 연계돼서 이제 논수령, 서술형 문항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능에는 유보가 됐어요. 수능에는 유보가 됐는데 고교 내신,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논수령, 서술형 문제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객관식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서 논수령, 서술형 문제만으로도 시험을 보고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예전처럼 그냥 문제 풀고 다 외우고 특히 수학에서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조금 선생님들도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이해가 어렵고 그러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거 풀이과정 외우자.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외워가지고 풀이과정만 쓰는 그런 연습을 해서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능의 변화인데요. 수능이 이제 현재 이제 학생들이 보고 있는 수능 2027년까지는 그대로 봅니다. 과목이 이제 선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공통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선택, 헌법과 작문, 그다음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수학에서는 수학원, 수학주가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수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편화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영어, 요 나머지 한국, 한국사 전부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놓고 졸업을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했는데 새로운 이제 과목 있잖아요. 뭐예요? 신소재공학과에서 어떤 걸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전공을 써먹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변화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들을 공통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자가 목표에서 수능도 다음과 같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요. 수학만 보면요. 저기 보시면 이게 수학원과 수학투가 여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수학원이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고 이 확률과 통계는 기존의 선택에 있던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 확률과 통계가 선택에 있던 애가 공통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적분하고 기하 파트는 심화수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수능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수강 신청이 원래는 없었죠. 시간표가 나와져 있었는데 수강 신청을 본인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오지선다 위주로 출제가 되었던 거를요. 논술 및 서술형 평가 위주의 문항으로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 산출한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수능의 변화는 주요 과목 탐구 모두 응시할 과목을 선택했었는데 문이과 통합형으로 수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학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재 변화는요, 주요 과목의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저 명칭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수학과가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여기 수학 1, 2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는 어떤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하기도 하고 3학년 때 하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명칭이 좀 바뀌는데요. 수학상이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수학과가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수학 1이 대수, 수학 2가 미적분 1,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융합 선택 과목은 저희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가는 학생들은 거의 선택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건 제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공통수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상이에요. 수학상에서 조금 학습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기존에 있던 단원들 명칭입니다. 이렇게 여기 1번, 2번 원래는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세 번째 단원이었어요. 여기 세 번째 단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하고 얘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수학 하 이게 수학 상이고요. 이게 수학 하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부하던 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부하던 내용인데요. 여기 도형 위치가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둘이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행렬은 기존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거든요.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요즘 AI가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AI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필수적입니다. 경우의 수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 요즘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변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행렬인데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쪽으로 포진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 여기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상당히 길거든요. 길어가지고 보통 여기 수학 3을 공부할 때 학생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분량적으로 조금 맞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형의 방정식이 뒤쪽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파트들은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들은 여기 밑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삭제가 됐고 그런 내용들은 PPT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대수. 기존의 수학 1이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공부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하던 내용들인데 단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색깔이 바뀌어있는 부분은 이 정적분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정적분이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의 정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정의 방식에서 새로운 정의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여기 밑에 보면 정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이 이제 선택 과목에 있던 미적분인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원명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경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인데요. 여기를 좀 많이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률과 통계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수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선택 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순열과 조합 통계적 추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열과 조합에서는 내용이 좀 사라졌습니다. 원순열이 삭제가 되었고요. 통계적 추정이 원래 파트에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률과 통계 파트는요. 세상이 변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 들어가 있고요. 기하 파트입니다. 사실 기하는요 지금 선택 과목인데요. 전체 수능을 보는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1.7%, 그러니까 1.7% 학생들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내용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은 현재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도 저는 많이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챙겨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일단요,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시험에도 이제 난이도별로 문제가 배분이 될 건데 가장 어려운 문제 몇 개만 빼고 다 맞으면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1등급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했는데 10%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빼놓고라도 나머지 문제를 맞으면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최상위 문제만 잡고 그 문제만 복습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상 난이도까지 다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 수능 트렌드도 그러는데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감소하고 있고요. 중킬러 문항이 늘어나면서 이제 킬러 문항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뭐 정답력 5%, 10% 이런 문제들은 점점 지양돼서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킬러 문항이 늘어나면서 넓은 범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을 겹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내신에서 서술형 문수형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업 안에 이 내용들을 다 녹여놓았습니다. 일단 개정교육에서 왜 판다 스터디 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모든 약점을 완벽히 채우고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저희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화면이 이렇게 서킷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 서킷 트레인은 운동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에서 모든 공부해야 되는 유형들을 이렇게 트랙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트랙별로 만들어 놓고 이 트랙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이 만약에 핵심 문제, 대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틀렸어요.
틀리면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약점 문제가 자동으로 학생별로 출제가 됩니다. 이 약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약점 문제가 또 틀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진 또 약점 문제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서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책을 넘기거나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패드 화면에 있다가 저희가 실제로 시연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점 문제가 이해가 돼서 이 학생이 이해됐을 때는 이제 심화 문제, 거기에 학생의 수준에 맞는 심화 문제가 선택이 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틀렸을 때는 유사로 풀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1차, 2차, 3차 오답 학습도 만들어지고 심화 학습에 대한 오답 학습도 만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선생님한테 바로 전송이 옵니다. 전송이 와서 이 학생의 정답률, 이 학생이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고 풀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선생님에게 전송이 돼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이 전부 다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일부분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요 유형의 빈틈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걸 찾으려면 적어도 책을 5권, 6권은 풀어야 되거든요. 5권, 6권을 풀고 거기서 틀린 걸 다시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는 문제 푸는 시간도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이걸 찾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유형들을 다 따져보면 수능 때까지 14,000개가 있다고 해요. 이 14,000개의 저 중에 본인이 모르는 거 아는 걸 찾아내면 그 시간만 해도 엄청날 거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모든 유형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에 대한 공부의 흐름입니다. 맞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틀리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부가 딱 끝났을 때 정말 모르는 파트가 어딘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 있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 내용들은 원래 이게 화면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저희가 PDF로 만들다 보니까 없었는데요. 공부를 해서 이걸 채우면 이게 색깔이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도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몇 퍼센트 맞추고 틀리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뀌어서 선생님은 학생이 주는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수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논술형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제 모든 내용들이 학생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필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만 보일 거예요. 여기만 보이고 이 학생 화면 밑에다가 이제 학생이 문제풀이를 밑에서 직접 쓰게 되어 있어요. 문제풀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은 문제풀이 책이나 막 보다 보면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왔다 갔다 쓰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안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글씨가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문제풀이 두고 뭐 이거는 K라고 하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고요. 이 첨삭을 통해서 학생들이 풀이했던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수업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 유명한 문제거든요.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 매년 내신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 문제인데 많이 틀리고 와요. 그 이유가 학원에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풀어줄 때 다 아는 것처럼 느꼈는데 직접 자기 손으로 이제 풀어내서 꺼내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이런 얘기 합니다. 갔다 와서 선생님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손을 맞춰가지고 직접 풀게 되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걸 푸는데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가 좀 이따가 저희의 수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념 수업을 다 같이 하는 판서 수업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은 개별 수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개별 수업 동안에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 때 어떤 학생이 처음에 뭐 3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뭐 오래 걸리는 상태는 10분도 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저희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시그니처 수업이라고 했죠. 이 서킷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미 이제 대치동에서 판다 1로 학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이 방식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세상이 바뀌고 문제만 그냥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성적을 올려야지 그냥 공부만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혹은 아이들마다 전부 다 어려워하는 유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잘 풀고 어떤 유형은 잘 풀고 어떤 문제는 잘 못 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를 골라주는 시스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문제를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탈락이라는 건 이제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유형의 대표 문제를 푸는데 맞추게 되면 심화 문제가 나오고 못 맞추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틀리게 되면 또 유사 문제가 나오고 맞추게 되면 다시 심화 문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한쪽으로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거를 다 맞추게 된다. 그러면 이 파트는 금방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문제인데 학원 수업 시간에 듣고 있거나 아니면 다 아는 문제인데 꼭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를 갔는데 유형이 너무 어려워서 틀리는 학생들은 틀리고 나면 여기에 유사 문제가 다시 한번 제공이 됩니다, 학생에게. 근데 이 유사 문제를 또 풀었는데도 여기를 갖다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틀리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충 문제, 혹은 저희가 클리닉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답 노트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오답 문제만 골라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의 공백은 지우고 학생의 빈틈을 채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대장지구 안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룹형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들은 많이 없어요. 전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추세이기도 하고 그룹형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분반 수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한테 요청을 받았던 게 학원을 전부 다 대형 학원 갖고 나가야 되느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두 가지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형 개념 수업, 이거는 학생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업이 나눠져 있고요. 수업을 나눈 이유는 학생들마다 필요한 개념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반, B반, C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개념 확장하는 수업은 저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수업하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1회는 필수 수업으로 이 시간은 수업에 맞춰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맞춤형 유형 학습은 뭐냐면 이제 저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할 거고 본인이 패드로 정리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과정은 수업의 영상을 다 만들어져 있어 복습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 2회 동안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익히고 정리할 수 있는 개별 수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개별 진도 학원의 진도가 좀 느리다. 혹은 로드맵이 없다. 본인의 속도에만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뭐 1학기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혹은 시스템이 없거나 그다음에 선의 경쟁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주 2회 과정에서는 이 판서형 학원은 이제 분단 안쪽까지 가야지만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저희도 판서형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별 학습이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건 좋은데 익히는 과정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학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수업의 공백은 지우고 학습 빈틈은 채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석을 하게 되면요. 학원에 와가지고 학습 점검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데일리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적으로 진행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부적적으로 수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진단은 이제 학생들이 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서킷 트레이닝 같은 걸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공부해가면서 본인이 모르는 파트들, 부족한 파트들을 채울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커리,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틀리는 문제가 다 다를 거잖아요. 유형도 어떤 유형을 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요거에 맞는 수업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출석하고 학습 점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개념 복습하고 복습한 내용을 이제 스스로 익히는 과정. 여기가 서킷 트레이닝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틀렸던 문제는 클리닉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틀렸던 문제를 복습할 수 있도록 생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오답 보충 과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임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직접 첨삭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하고 문제 풀이했던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첨삭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페이지 안에는 학생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었고 어떻게 풀이를 썼고 어떤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이 부족한 파트들을 정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좀 인공지능이 어떤 것까지 했냐면요. 문제를 좀 빨리 풀어가지고 찍은 것 같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 문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까지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풀이를 보고 이건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문제를 확인을 하고 체크가 됐으면 선생님이 그 위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문제를 맞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험에 가서는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들이거든요. 시험에 가가지고 한 문제 풀었는데 10분 안에 풀었으면 시험 때 가서는 거의 못 푼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환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패드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패드를 한번 받으시고요. 네, 패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뭐 한번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패드에 펜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펜을 보시면 제가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학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지에도 같이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변화. 저희 입장에서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학생이 기존에 이제 동일한 학생인데요. 전에는 이제 등원 시간이 5시 10분, 7시 이제 칼퇴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이제 가기가 바빴던 학생인데 이 동일한 학생입니다. 이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면 3시간을 넘도록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변화가 보였는데 이 이유를 뭘까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런 거죠. 이제 문제집을 한 권을 학생들한테 주시고요. 이 학생 문제한테 범위를 정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와라고 얘기해서 1시간 안에 풀어. 그리고 우리 학생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일단 풀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풀었던 문제를 고쳐와. 나는 더 싫어요. 왜냐면 푸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다 지우고 또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만큼을 풀고 이만큼을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빠른 호흡으로 세네 문제를 풀고 거기에 맞춘 바로 즉각적인 반응의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여기서 틀렸던 문제가 바로 오답으로 나오고 오답을 하고 나면 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중에 요즘 긴 영상 싫어하잖아요. 짧은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2시간 보고 3시간 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빠른 피드백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맞춰가면서 이제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이제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힘들었던 학생이 전체 시간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량은 문제집 한 권 푼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서킷 트레이닝 하나만 유형별로 정리하고 나면 문제집 3권, 4권의 분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두 번째 테스트도 저희가 시연을 해볼 건데 테스트는 직접 눌러보시면 그때부터 시간이 바로 찍혀서 나옵니다. 30분이 딱 찍혀서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풀이 시간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남아있는 게 나올 거고 저희 시험 시간에 저희가 다 못 풀었다고 선생님 저기 이거 조금만 풀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선생님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실전과 가장 유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자동 제출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혹은 어떤 파트를 도와줘야 될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과정은요 전부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했던 시간, 그 다음에 풀이 쓴 거, 어디에 정답률, 이런 어려운 파트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저희 화면 한번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학생들이 보는 실제 화면인데요. 이렇게 수업에 보시면 이렇게 회차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학부모님 수업으로 만들어 놓은 회차라서 1회차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요. 거기에 네, 눌러보시면 여기 시간이 이제 바로 뜰 거예요. 시험 시작을 바로 해보면 시험 시작이 되고 바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제 시험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을 거고 시간 찾으셨나요? 그래서 보가지고 시간이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학원에 오면 처음에 30분 이렇게 학생들이 누적 테스트를 했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수업 영상인데요.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수업은 다 만들어져 있고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요. 거기에 해당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길이가 내용 기니까요. 다 안 보시고 그냥 이런 내용으로 보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 봤던 내용들을 이제 여기 밑에 서킷 트레이닝에 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했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직접 눌러보시고요. 여기를 누르셔야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이 유형의 여기를 누르시면 문제가 뜨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거기다 필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필기 한번 해보시면요. 누르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쓸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펜이고 형광펜이고 지우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써가지고 뭐 문제 풀으셔도 좋습니다. 문제 풀으셔가지고 여기다 부리를 써보고 그다음에 답을 골라보실게요. 답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OMR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풀었던 답을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누르면 됩니다. 또 여기 저희가 좀 문제 정답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한번 요거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뭐 일부러 틀리기도 써보시고 풀이도 한번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 직접 쓰셨던 모든 내용들이 저희에게 전송이 옵니다. 전송이 와가지고 어떤 문제 맞았고 어떤 문제 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를 푸시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문제를 전부 다 풀게 되면 제출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출하기를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OMR 제출할까요? 이런데 이게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서 저는 막 기도하는 학생도 봤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틀리게 되면 오답 학습 문제가 막 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생각보다 재미있게 합니다. 아, 이번에 다 맞았나? 틀렸나? 기대도 하고 제출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다 푸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문제가 다 돼 있어야 이 제출하기 버튼이 생기고요. 제출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문제를 풀었고 총 몇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맞았고 어떤 문제 틀렸는지.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풀다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볼 수 있도록 해설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해설을 제공해서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은 좀 본인이 모든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안 하냐면 안 하면 여기서 다음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두 개 틀렸잖아요. 만약 여기 다음 문제를 누르게 되면 이 두 문제에 대한 오답 학습이 나올 거예요. 이 오답 학습이 나와서 이 두 문제를 마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다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심화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단계까지 마스터하면 한 유형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문제 푼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틀렸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오답 학습. 그 다음 오답 학습이 순차적으로 제공이 되고 맞았을 때 심화 학습에 갈 수 있을 수준이 됐을 때 심화 학습이 제공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하는 내용들은 학생의 맞춤형 수업, 우리 학생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학부모님께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저희가 기록하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저는 데일리 학습 알림톡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 출결이 어땠고, 진도 어디까지 했고, 테스트는 어떻게 했고, 과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 과제 잘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알림톡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학습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돼 있고 리포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에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학년의 리포트. 그다음 오늘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다음 완료한 과제는 몇 개고 풀이한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정답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어떤 걸 잘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난이도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난이도로 공부했는지 소단원 분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 수업마다 발송이 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별 학습 리포트는 이제 이전 대비해서 성취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 해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테스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체적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기간이 나와 있죠.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했고 완료한 과제 몇 개고 풀이한 거 몇 개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상승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정리 보시면요. 난이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유형이 좀 꼼꼼하게 기록이 돼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관인데요. 우리 오답은 이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답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오답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서킷 트레인 도중에 틀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오답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혹은 시험 기간이나 오답 집중 관리 기간이 있는데 그 관리 기간에는 학생들로 오답만 모아서 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학생 개별로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다르겠죠? 그렇게 나가게 돼 있고 오답 노트도 있습니다. 이 오답 노트 안에 저희 이제 모든 수업은 판다 앱 안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도 판다 앱 아닌데요. 거기 안에 본인들 아이디마다 오답 노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들 중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문제 봐야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답 노트로 이동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넣어가지고 학생들마다 또 과목별로도 다 갈무리해서 쓸 수 있도록 오답 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에 작성된 문제들은 이렇게 거기서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벨별 수업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수업을 하게 있는데요. 일단 레벨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지금 레벨 A하고 레벨 B하고 레벨 C가 있는데요. 조금씩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수업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룹 수업은 2시간 동안 하고 개별 수업은 6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씩 해야 되니까 3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그룹 수업은 전체 수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학원 이제 시간표를 맞추실 때 이 시간을 맞춰주시고 나머지 2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 수업은 기본, 핵심, 발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갈수록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정도는 여기 아래에 써 있는데요. 라이트 센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센의 B단계. 그 다음에 발전은 이제 뭐 블랙라벨이나 블랙라벨 밑에 있는 센 B상에서부터 고쟁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게 학기마다 3벌씩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3개, 2학년 2학기에 3개, 고등학교도 다 3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3개 학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랑 기본 수업은 저랑 다 같이 하는 판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핵심하고 발전 수업은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개별 시간, 2시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일 평균 학습량인데요. 뭐 학원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문제에서 150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클래스로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1, 2등급이 이제 개정 전입니다. 개정 후에는 1등급 학생, 목표인 학생들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레벨 B는 70에서 100문항, 평균 70에서 100문항.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 결과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개 학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본 수업, 잘하는 판서 수업이고 2개 학기가 핵심하고 발전이 겹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2개 학기를 동시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레벨 C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하고 핵심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가 발전 왜냐면 여기 아직 레벨 C에 있는 클래스의 학생들은 좀 더 수학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게 먼저여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지 뭐 4, 5등급 기준의 학생이고요. 저희 레벨 테스트 기준으로 지금 1차하고 2차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데 이 레벨 테스트가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보게 되면 수업 1차 하고 나서 점수에 따라서 그냥 레벨 등급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 1차를 하고 나면 틀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틀린 문제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뭐 잘못 읽을 수도 있고 계산을 하다 틀릴 수도 있고 정말 개념을 놓쳤을 수도 있고 심화 학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실수로 틀렸는데 레벨에 반응된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계산 실수로 틀린 건지 확인하는 2차 반응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드맵입니다. 대략 저희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2024년 8월부터 달이 연하고 달인데요. 쭉 구성이 되어 있고 레벨 1학년 레벨 A는 이제 2학년 2학기 기본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개월마다 단위로 잘려 있고요. 4개월 지나게 되면 다음 3학년 1학기가 기본이 되고
이제 2학년 2학기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핵심, 그 다음에 발전 이렇게 나눠서 겹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4개월 코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12개월, 이게 1년이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코스를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돼 있고 1년 동안 반복해서 난이도에 따라 공부할수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쭉 이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까지 되면 확률 단계, 고등학교 확률 단계, 그다음에 대수 단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B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B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하나,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핵심 발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학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학기에는 마찬가지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해당 학기 발전, 이렇게 핵심 발전,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확통까지 저희가 맞춰놓은 확통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기본 권장 수업으로 하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진도를 빨리 가고 싶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 회차는 개별적으로 수업하는 것도 좀 더 회차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맞춤으로 저희가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레벨 C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되고 마지막 발전 없이 그냥 기본하고 핵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통까지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레벨 C까지 공부했다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2학기 내용부터는 이제 발전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반응형 진단 테스트가 가장 이제 대치동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그냥 어려워서 우리 학원 못 다닙니다. 다른 학원 다니세요. 이런 레벨 테스트가 아니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정말로 1차에서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험 테스트 시간이 조금 길어요. 한 70분 정도 이상 되고 거기에 상담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100분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차, 2차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발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5개념으로 인해서 틀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견돼서 재진단했더니 5개념 맞았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번호별도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판다 스터디 랩의 목표는요, 재원생을 전원 레벨 A로 만드는 겁니다. 레벨 A로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레벨 업다운 제도를 수행하고 있고요. 레벨 업다운을 하다 보면 진도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는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브릿지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풀이를 좀 더 넣는다거나 하는 브릿지 클래스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밀착 관리를 하게 되죠. 멘토링 계속적으로 해보고 그 수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다음에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레벨 확정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상 시간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CT 존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시간표가 이제 거기 안에 있을 텐데 이제 레벨별로 요 시간대는 판서 수업이라서 요거는 맞춰가지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을 한번 맞추시고 나머지 나머지 서킷 트레이닝 시간은 편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입학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테스트 하고요. 개별 상담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에 맞춰서 수업 배정하고 그 다음에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첫 설명인데요. 앞으로 이제 야간 타임도 좀 더 구성할 예정이고요. 왜냐면 이제 오전 시간에 오시는 게 좀 힘드신 것 같아서 밤이나 주말 타임도 좀 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처음은 이제 저희가 7월 15일 오픈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픈 전에 등록하시면 첫달 저희 30%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기출 해설 강의과 같이 이제 저희 링크 발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거기 안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장정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료 체험하는데요. 우리 서킷 트레이닝 같은 거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 반응 정말 다르거든요. 와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면 직접 앉아서 책으로 푸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 무료니까 한번 와가지고 수업 한번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얘기해보시면 좀 더 학생과 좋은 피드백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저희 이제 레벨 테스트 신청도 무료예요. 와가지고 이것도 직접 학생이 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등록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전화 드리고 또 아니면 방문 상담하셔도 됩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찍으셔가지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태블릿 시연이나 추가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말씀 주시면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